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파공학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기술 기준에 있어 가지고 어떤 기술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라는 것들은 이제 한자로 보면은 재주, 재능, 솜씨, 재간, 능력, 이런 것들, 방법, 수단, 계략, 술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중에 기술 기준이라 그러죠. 그래서 법적인 어떤 규제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준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기준이 없으면은 사실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죠. 잣대 아닙니까? 그죠? 시험 방법도 그렇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없으면은 자 우리가 1m를 뭘로 기준을 하느냐는 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1리터 물의 양 또는 무게 1kg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선 설비도 기준하는 그 기준을 잡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기술 기준은 어떤 여러 가지 중에서 테크놀로지가 포함된 것, 기계도 있을 수 있고요, 화학 쪽에 쓸 수도 있고, 우리는 전자통신 분야니까 이런 방송, 통신, 전자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정하는 것이 기술 기준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술이라는 것은 테크니컬이라는 말이고 어원적으로는 이 그리스에서 나왔다 그래요. 이건 참 그림을 안 따왔는데 이런 것도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텍사스에서 실제로 1억 4천만 년 전에 이런 철망치가 나왔다. 이게 화석으로 나왔다는데 참 대단한 그런 기술들이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안티키테라 컴퓨터라는 건데 한 1세기 전에 해와 달의 공전 자전 속도 또 행성의 이동 계산에 쓰였다 그래요. 지금은 슈퍼컴퓨터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 궤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기구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컴퓨터라는 거죠. 지금에 의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미 어마어마한 1세기 전에 벌써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됐다. 이것도 어떤 기술적인 것에서 의해서 나왔다. 이런 것도 나왔다고 그래요. 마이크로칩인데 용도는 이상이라 그럽니다. 405만 년 전에 이런 마이크로칩이 생겼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발견된 플러그가 박힌 돌이 10만 년 전에 나왔다. 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적인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겁니다. 전기가 발생되고 나서 우리가 전기를 어떻게 모아두지 고민하다가 바그다드 전지라는 게 나왔죠. 기원전 한 224년에서 640년경으로 사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전지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저기 양극이 있고, 이런 양극이 있고, 이런 이제 음극이 있고, 이게 이제 그라운드죠. 음극이 있고, 여기 양극이. 화학 물질에 의한 이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다 기술이다. 그죠? 지금은 이제 현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기기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성, 그다음에 진공관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카메라, 무전기, 측정기, 지금 이런 아주 구세대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테슬라에서 나오는 전기 자동차, 지금 스마트폰 5G, 앞으로 이제 6G 시대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이 빨리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기준이라는 것은 자 이게 이제
무게, 온도, 길이에 대한 기준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온도가 뭐 10도, 20도, 30도, 100도라는 그 기준, 그리고 그 무게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길이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은 이 기준자, 기준 무게, 기준 온도, 기준 습도, 이런 것들은 그 원기라 그러죠. 그죠? 원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전 세계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 표준과학연구소에 있는 거는 제2의 원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1의 원기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시간에 대한 원기는 어디 있습니까? 즉, 영국에 있죠,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에 있죠, 시간에 대한 원기는. 그리니치 천문대에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준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압, 전류, 저항, 주파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측정기는 1년에 한 번씩 교정을 받아라. 또 안테나는 2년에 한 번씩 교정을 받아라 하는 게 그 스펙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확인하는 절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정 성적서가 나오는 것이고, 그 규격 안에 이게 그 어떤 규격 안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이제 그게 흔들려 버리면 사실 우리 시험값이 엉망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통 이제 제로 dBm을 우리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이제 로그 곡선이지 않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파 쪽에서는 dBm, dBi, 그 다음에 dBc, dBd 정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dBm은 뭐요? 제로 dBm은 1mW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0로그 10에 1mW분의 1mW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제로 dBm이라고 하는 기준을 삼는 거 아닙니까? 그죠? dBd는 뭡니까? dBm은 dB는 절대 레벨입니다. dB만 썼을 때는 절대고, 그러면은 절대 레벨과 상대 레벨이 있죠. 이거는 dBm은 1mW를 기준으로 한 것, dBt라고 있습니다. dBd는 다이폴 안테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 dBi는요. dBi는 표준 안테나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이소트로픽 안테나. 아이소트로픽 안테나를 기준으로 한 값이 dBi입니다. 그 다음 dBc는요. 캐리어를 기준으로 한 거죠. 캐리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 전파 쪽에서는 dB 단위가, 물론 dB 쓰죠, dB. dB 쓰고 dBm, dBi, dBd, dBc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키에 대한 제한, 뭐 사고가 나니까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죠. 뭐 120cm 이하의 사람들은 슬라이드 타워 입장을 제외한다.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신 것대로, 뭐 할인에 대한 기준, 뭐 40%에 더해서 40% 할인하겠습니다. 이런 그림, 다 뭐 신무고합니다. 참 이런 것도 기준이 되나 모르겠는데, 뭐 배우자 모집 기준이라 해가지고 신문에 실제로 난 거를 한번 캡처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에 너무 지루하실까봐 한번 캡처해봤는데 자세히 보면 재미난 내용이 많습니다. 뭐 면접 기준, 뭐 조건은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기준들은 어디나 다 있죠. 면접을 보는데 지금은 사실 뭐 학력은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따지는 어떤 기준, 자 우리 회사의 연봉 조건은 얼마며, 또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주 며칠 근무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기준이 되겠죠. 세 각국의 음주운전 형벌이, 이게 참 재미있어서 한번 따와봤는데요. 엘살바도르는 음주운전하면 총살형을 한답니다.
겁나더라고요. 총살형. 예.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초봉은 훈방 안에 재봉은 그냥 감옥에 가둡니다. 터키 같은 경우는 30km 떨어진 곳에 버린 뒤에 집까지 걸어오게 합니다. 핀란드는 한 달 월급을 모두 회수한답니다. 뭐 이런 게 기준인데, 야, 이런 기준도 있나 싶을 정도로 참 기준이 재밌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MKS 단위를 쓰느냐 아니면 CGS 단위를 쓰는 뭐 이런 기준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단위 기준의 일례를 보면 우리나라는 미터, 킬로미터, 킬로그램, 리터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미터는 길이의 단위, 그 다음에 킬로미터는 10의 3승이죠. 그 다음에 킬로그램은요, 무게의 단위, 리터는 물의 양의 단위. 근데 미국에서는 이걸 잘 안 써요. 옛날부터 피트라고 써요, 피트. 미터를 잘 안 쓰고 피트라고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킬로미터를 잘 안 쓰고 마일을 써요, 막. 1.6km입니다, 1.6km. 계산하기 까다로워요. 킬로그램 잘 안 씁니다. 파운드라고 쓰고. 그다음 리터도 잘 안 써요. 몇 온스라고 써요. 그래서 주유할 때, 미국 가서 주유할 때 아주 곤란합니다. 몇 온스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몇 리터 넣으라면 잘 모릅니다, 주유원이.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제 표준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이 기준이 통일되지 않는다면은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죠. 통화의 단위 중요하지 않습니까? 1달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뭐 아니면은 1파운드를 기준으로 할 건지, 유로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들이 지금 중요해졌다는 거죠. 며칠 전에 보니까 달러가 지금 유로를 넘어섰던데요. 네? 지금 아주 달러 강세라 가지고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고물가에다가 고유가에다가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이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어서 또 반도체 수급도 불안정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우리 시험기관도 좀 심기일전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많이 찾아야 되는데 새로운 게 많이 또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백과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수준을 가리킨다, 윤리적인 의미에서 도덕과 가깝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근데 이제 그 기준하고 기술 기준은 좀 다릅니다. 그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잣대인데 기술 기준은 좀 다르다. 기술 기준은 뭡니까? 기술 기준은 제일 중요한 게 강제입니다. 강제. 기술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표준하고 다른 게 뭡니까? 표준은 권고입니다. 권고. 물론 표준도 지켜야 되겠죠. TTA는 뭐요? 표준이죠. TTA는 표준. 우리가 말하는 고시, 기술 기준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해상용 기술 기준, 항공 기술 기준, 기타 기술 기준, 전기통신 사업용 기술 기준.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게 강제 표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TTA 표준, 시험 방법 이런 거죠. 권고 표준입니다. 권고. 지키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지키면 훨씬 시험 성적서나 시험하는데 유리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TTA 표준을 따르라 이렇게 돼 있지만 기술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기준과 표준은 강제냐 아니냐. 기술 기준은 강제 표준이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는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들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표준 번호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하위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전파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파법 45조의 기술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비
방송 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죠, 라디오. 라디오는 외에는 주파수 호용 변자와 안테나 공급 전력 등, 등이 있죠, 등. 요 등자가 있으면은 우리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기준에 대한 전파법은 모법이죠. 법률이라고 그러죠. 법은 가장 상위가 법이죠. 이걸 보고 법률이라고 그러죠. 법률. 자, 그 밑에 뭐가 있죠? 시행령.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도 합니다.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시행규칙이 있죠. 시행규칙은 부령이라고 합니다.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그게 시행규칙입니다. 무슨 설비 규칙이죠. 무슨 설비 규칙을 어디서 만들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만든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는요. 각 고시는 각 기관의 장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도 있고 그 다음에 국립전파연구원 고시도 있습니다. 그죠? 각 부처의 기관장이 고시한다.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안양시 고시, 예? 서울시 고시.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 있습니까? 뭐 조례, 훈령, 지침, 예규,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그거를 우리가 법령이라고 한다. 법령. 그래서 법령 중에서 가장 상위는 뭐다? 법이다. 법을 다시 법률이라고 그런다. 그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공고, 지침, 예규,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무지 복잡하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술 기준이란 영어적으로는 technical regulation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네,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란 글씨로 제가 강제 표준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정해진 바에 따라 엄격히 지켜야 할 표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왜 지켜야 되느냐? 이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첫 번째가 인명에 대한 안전사고, 두 번째가 혼신에 대해서 A도 못 쓰고 B도 못 쓰고 통신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지키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은 인명안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가 서로 통신을 잘 하자. 간섭 없이, 혼신 간섭 없이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것이고 법으로 정하여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한다. 그래서 강제 표준, 강제 규정이란 말을 아주 몇 번이나 써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술 기준은 무조건 지켜야 되고 강제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탠다드 표준. 이 표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라든지 한국전파진흥협회라든지 만드는 표준이 있습니다. 국가표준이라고도 하고요. 이것들은 공통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서 제시된 규칙, 지침 또는 기준을 말합니다. 즉, 표준의 범위는 제품하고 공정, 프로세서죠. 서비스 등 전반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자발성입니다. 이거는 강제가 아니에요. 자발성과 합의와 인정기관의 승인이 함께 같이 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술 기준은 지키지 않을 경우에 법적 제재가 가해지지만 표준은 필요에 의해서 또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지키면 아주 합리적이겠다. 또 인정기관의 승인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 통일이 돼야 되겠다. 시험 방법이 통일이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표준으로서 스탠다드로서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TTA 뭐 2022 뭐 다시 몇 번 이런 거 있죠. KSX 뭐 해가 몇 번 이런 뭐 무선 설비에 대한 시험 방법 표준 이걸 지키면 엄청 좋다는 거죠. 예. 편리하고 또 서로 간에 오해도 없고 그 표준 번호를 적음으로써 이 시험 성적서의 신뢰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기술 기준의 제정 목적은 일단은 정확성입니다. 정확성이 담보가 안 된다면 기술 기준의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안전성,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고 또 합리적이어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기술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술 기준은 전파 간섭 방지와 망 위해 등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생활 보호, 기술 중립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즉 인명 안정이라든지 전파 간섭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전파법에서 우리가 기술 기준을 다룬 이유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망 위해 이거는 유선기기가 되겠죠. 뭐 저 유선기기만 망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LT 그것도 망이죠. 예, 무선이지만 망이죠. 와이파이 이것도 망이죠. 예, 이런 위해 등에 대해서 고려하고 사회적인 약자 보호, 시각장애인 보호장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사생활 보호는 뭡니까? 해킹에 대한 것. 해킹에 대한 것에 대해서 기술 기준에서 이런 것들을 지켜라. 그 다음 기술 중립성.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런 걸 하고 싶어. 그런데 유럽은 다른 기준을 정해버렸어. 그럼 이 기술의 중립성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댔어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너무 쉬운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면은 제품의 형평성 문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기술 중립성에 관한 사항 등이 다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제정 사유는 뭐 사실적으로 생성되는 것. 그러니까 기술 기준이 사실 먼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이 먼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먼저요? 제품이 먼저 나옵니다. 제품이 먼저 나와서 그 기술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품이 먼저 나왔는데 기술 기준이 빨리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인정이죠? 적합 인정, 적합 등록, 뭐 여러 가지 인정이 아니습니까? 그 인정을 받을 수가 없죠. 기술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시건장치를 만들어 놨죠. 잠정 인정이라는 거죠. 잠정 인정. 그거는 기술 기준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기가 성적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술 기준이 나오면 그 기술 기준의 잣대로 다시 시험을 해서 인정을 받는 거죠. 그게 잠정 인증의 하나의 시건장치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별로 기술 기준을 제정 시행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표준은 보통 차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 표준 거죠. 단체 표준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죠? TTA 단체 표준이죠. 단체. 이거는 대부분 시험기관들끼리 모여서 기술 책임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시험 방법에서 유리하겠다. 이렇게 만들면은 시간도 절약되고 그 다음에 시험 방법론적에서 시험원들이 합리적이겠다라고 합의가 되면은 됩니다. 행정 규정은 사실 거의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자발성 있는 것들이 표준이고요. 기술 기준 어때요? 이거와 달리 강제적이에요.
그러나 뭐 임의적인 경우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임의적인. 그렇지만은 일단 기술 기준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행정 규정은 아주 광범위하게 포함을 하고 있다. 요게 표준과 기술 기준이 다른 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선설비 기술 기준의 목적은 뭡니까? 최고 중요한 게 인명안전입니다. 인명안전. 인명안전은 주로 어떤 기기요? 항공 무선설비, 해상 무선설비. 항공기가 인천공항에서 이륙을 했습니다. 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까지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12시간 정도가 걸려요. 6시간 정도를 비행했는데 이게 통신기기가 고장이 났어. 어떡하죠? 물론 뭐 제2의 통신기기가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 고장이 났다. 큰일 나잖아요. 사실 항공기는 연료를 한번 주입하면은 6시간 이상을 날아버리면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불환점이라고 합니다. 불환점. 그 가는 연료가 12시간 정도 간다면 한 15시간 정도의 연료를 싣고 갑니다. 혹시 대비해서. 근데 이미 6시간 분에 연료를 다 썼어.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통신기가 고장이 났어. 상당히 위험하죠. 인명안전에 위험하다. 이럴 경우. 그 다음에 인체 안전. 전자파 흡수율이죠. 전자파 흡수. 인체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건강 문제. 그래서 최근에 기술 기준이 나온 것도 SAR 플러스 EMF라는 게 나왔죠. 전기장판, 전기요, 전기담요 이런 것들은 인체 안전을 위해서 EMF까지도 기술 기준을 가지고 시험을 하도록 한다. 즉 우리 몸과 밀착해서 쓰는 그런 전기기기에 대해서는 EMF에 대한 시험도 강화해놨다. 그죠? 세 번째가 전파 간섭이죠. 전파 간섭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통신기기는 물론이고 컨트롤하는 기기도 있죠. 특히 그 위험한 게 뭐냐면 뭐 크레인 조정기라든지 그죠? 이런 거 있죠. 아주 고가에서 뭐를 작업 현장에서 조정하는 기기. 이게 전파 간섭에 의해서 탈이 나면은 사고로 이어진다는 거죠. 예,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전파 간섭 문제. 그 다음에 통신망 위해. 이건 주로 유선기기에 해당이 되지만 전파 간섭과 같이 봐야 됩니다. 통신망이 유선망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무선 네트워크도 통신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 기준이 있다. 사생활 보호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킹입니다.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 기준에 넣어놨다. 기술 기준은 강제 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넣어놓지 않으면 지키지를 않는다. 그래서 사생활 보호,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술 기준에 넣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선기기 같은 경우 IP 시험 하시죠, 여러분들? 예, IP 시험 그런 것들 이게 이제 그 사생활 보호가 되는 거죠. 사회적 약자 보호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술 중립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 기준은 항상 강제 규정이 되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이 표준은 컴패티빌리티죠. 호환성을 위해서 쓰고 또 우리가 시험을 기술 기준에 보조해서 시험을 편리하게 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또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표준을 제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선설비 기술 기준입니다. 국제표준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합니다. 지역 표준이 또 있습니다. 이 ITU도 보면요, 세 지역으로 나누고 있어요. 레전 1, 레전 2, 레전 3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레전 1 같은 경우는 아마 유럽인가 그럴 거예요. 그쪽이 레전 1이 되는 거고요. 레전 1과 레전 2가 조금 헷갈리는데 저도요. 레전 2가 이제 아메리카, 남미, 북미 그쪽이 레전 2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레전 3가 됩니다. 아시아는. 예, 그렇게 세 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지역 표준이라고 그러겠죠. 국가 표준, KS, 예, 국가 표준이죠. KC, 국가 표준이죠. 그 다음에 사내 표준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서비스 제공자나 생산자가 제공하는 거죠. 주로 이거는 제조회사가 되겠죠. 그죠? 품질관리부에서 만든 사내 표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건 뭐 당연히 국제표준이 되겠고요. ITUR, ITUT 이런 게 되겠죠. 지역표준, 레전 1, 레전 2, 레전 3 이렇게 되겠고 국가표준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C, 그 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FCC, 그 다음에 뭐 유럽 같은 경우는 CE, 뭐 이래 되겠죠, 그죠? 일본 같은 경우 텔렉, 중국 같은 경우는 CCC,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사내 표준이야, 뭐 이거 자기 회사 이름 따가지고 어떤 그 제품 공정이나 또는 품질 관리를 위해서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크게 나누어서 ITU에서는 ITUT와 ITUR로 나누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ITUT가 엄청나게 중요했죠. 왜냐? 유선통신 위주였으니까. 전기통신 표준입니다. ITUT, 텔레콤입니다. 근데 요즘 와서는 거의 유선기기는 쓰지 않습니다. 뭐 광 쪽이나 좀 쓰고 또 IPTV, 뭐 셋톱박스 이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통신의 패러다임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와서 ITR 쪽에 워킹 파트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작업반들이 많습니다. 이제 정부가 대표가 되는 거예요. 주관청. 우리나라는 어디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청이다라고 하시면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FCC가 되겠습니다. 뭐 EU 같은 경우는 뭐 공동체니까 그죠? CE 인증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이건 이제 강제 표준 자체가 되고 여기는요 ISO, IEC는 이쪽은 기준 쪽이 되고 이제 표준 쪽이 되겠죠. 표준도 국제 표준이 있고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그 다음에 국제 기능 표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기술 표준은 뭐 미국에서는 안시 이런 데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 기구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표준이 사실 우리 이 나라의 선도를 해요. 표준을 선점하는 나라가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그 USB 포트 표준 있잖아요. 지금 USB-C 타입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준들을 이걸 전 세계 표준으로 딱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무조건 그걸 써야 됩니다. 그죠? 뭐 우리가 보통 뭐 HDMI라든지 아니면 USB, USB-C 이런 것도 다 이런 표준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5G 있지만 6G를 고려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G 백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가 앞으로 기술을 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장단에도 많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의장단이 되면 그만큼 권한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정보통신기술기준 현황입니다. US 코드라고 미 연방법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파법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가장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주관 행정기관이 하는 규정집이 있습니다. CFR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파트 몇 번, 챕터 몇 번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전기통신 분야는 CFR 타이틀 47번, 그래서 전기통신 분야로 되어 있고요. US 코드에서는 챕터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무선 통신기계는 챕터 5에 의해서 가장 상위법인,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전파법, 그죠? 거기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쪽은 시행령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 정도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로 여기는 우리나라와 좀 달라서 종적인 관계보다는 행적인 관계를 복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법체계가 일방적으로 종적입니다. 그래서 전파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공고 이 순서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하위법에서 절대 건드릴 수가 없는 구조로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OSTP라는 데가 있고, NSC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이 비상시에 하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TI라고 그래가 국가정보청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주파수 할당, 주파수 자원 이용의 계획, 사업자 간 분쟁 조정 이런 것들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파수 정책과요.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미국 기술 기준의 분류는 이렇습니다. 아마 눈에 굉장히 익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파트 68 이거 많이 보셨죠? 단말 장치 기술 파트 68. 무선 통신 기술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파트 2, 15, 20, 21, 22, 24, 26, 27, 80, 87, 90, 95, 97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당 서비스별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만큼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파트 넘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새로운 서비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LTE에서 5G로 넘어 또 좀 있으면 6G가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자 간 설비는 파트 51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다음 유선방송국 전자파는 파트 15 여러분들 아주 낯익은 번호죠. 파트 15 전자파 EMC 관련해서는 파트 15로 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미국은 해당 서비스별로 구분된 체계가 횡적인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직적인 법률 체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철저히 그 상위법 위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EU입니다. EU, 유럽연합의 기술기준 체계를 보면은 맨 상위법이 regulation이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유무선 단말 지침이 있고요. 그 다음 EMC 지침은 별도로 있습니다. 저전압 지침. 이게 우리로 말하면 전기안전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EMC는 EMC고요. 이 유무선 단말 지침, 이게 이제 유선기기, 무선기기 기술 기준, 그런 정도가 되겠죠. 가장 상위법으로 보면은 여기가 전파법 정도 되고요. 여기가 무선 설비 규칙 정도 되고, 여기가
고시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법체계는 뭐 어느 나라든 이렇게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은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인증한 설비가 별도 인증 절차 없이 다른 해역에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당연히 이유는 통화도 유로로 단위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유로로 단위로 했으니까 유럽 내에서는 당연히 단일화가 되는 거고, 또 기술 기준 체계도 이제 EC 협약체인 규칙 레귤레이션과 그다음 디렉티브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집행위원회 여기서 이제 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술 기준과 표준은 조금 우리하고 다른 게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플렉시블하다, 조금 유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뭐 지킬 거는 다 지키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MRA가 확대되고 있죠. 현재 MRA가 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베트남, 뭐 이런 나라 되죠. 그리고 2단계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1단계는 아시다시피 시험 성적서를 인정하는 거고요. 2단계는 인증서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2단계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점차 이거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의 글로벌 시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유럽의 표준화 체계입니다. 아까 이제 그거는 기준적인 측면에서 본 거, 이제 표준화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나눠서 ITU하고 ISO하고 IEC, 사실은 이게 동등합니다. 근데 ITU는 우리 쪽입니다. 정보통신 분야 쪽이고요. ISO는 산업 분야입니다. 우리도 ISO를 따르긴 하죠. ISO 9000부터 해서 9001, 뭐 17025, ISO 17025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IEC, 이건 전기 쪽입니다. IC 번호 나가는 거는. 그래서 그 밑에 기관들을 보면 세네렉이라는 전기 분야가 있고요. 그 밑에는 EN 표준. 이것들을 지금 앞으로는 뭐 KN으로 바꾼다, 뭐 이런 이야기 있죠. 그런 식으로 갈 거고, 이쪽에는 이제 ETS 표준 개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유럽 정보통신 표준화 기구 ETSI에서는 주로 ITU, 그러니까 우리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ETSI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SO 표준 기초하는 것은 유럽 표준화 기구인 CEN, CEN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서 주로 하고 있고, 요건 주로 전기안전 분야입니다. 요 CEN은 이쪽은 EN 쪽의 이제 규격을 기초로 표준을 제정하는군요.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쪽을 조금 표준화 체계를 알아봤습니다. 일본 쪽은 저희들하고 상당히 비슷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파법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60년도에 일본 것을 많이 따왔기 때문에 그런지 아직도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만 이미 우리는 일본을 넘어섰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IT 분야는 일본이 감히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는 정도로 우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ITU는 뭐 다른 것은 마찬가지고, 일본은 좀 특이하게 MIC라 그러니까 총무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총무성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행정안전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을 관할하는 부서가 행정안전부 안에 있어요. 일본은 그렇게 돼 있고요. 정보통신만 관장하는 부서가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옛날에 있다가 지금은 총무성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총무처라고 있죠. 총무처, 행정안전부 안에 있다 보시면 돼요. 우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따로 있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 밑에 TTC하고 ARIB가 표준을 개발하는 단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수직책입니다. 수직책이고 거의 비슷합니다. ISO, IEC는 국제표준화 활동에서 공업기술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가기술표준원 정도 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그게 이제 공업기술원이 있고요. 그 밑에 공업표준조사회라 그래가지고 표준을 개발하는 이게 이제 우리로 보면은 TTA 정도가 안 될까 싶으네요. 그런 식으로 체계가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비슷하죠, 체계는. 예, 그렇습니다. 예, 정무성에서 IT 국제화 표준화 활동, TTC 뭐 이런 것들 표준 개발 지원하고, TTC에서는 정보통신 표준화 기관이죠. 우리나라의 TTA 같은 거, 전파산업회라 그래가지고 무성통신관할 표준화. 이거는 굳이 본다면은 KCA나 우리나라 KCA나 라파 뭐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공업기술은 산업표준을 제정하는데, 우리나라의 국가기술표준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상당히 비슷한 체계죠. 다음 보겠습니다. 기술 기준의 무슨 설비의 그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사실 좀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시간이 좀 되어서 한 10분 쉬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하겠습니다.